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물리화학 3. 그래서 17강 제2장 제2강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as Molecular Kinetics에 관한 내용 중에서 분자 간의 충돌, Molecular Collision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유도했어요. 이 방식 똑같은 이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 벽에 부딪히는 분자의 숫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제 number of collision이죠. 이 벽, YZ 평면의 벽에 있는 면적 A에 부딪히는 얼마 동안, 시간 T 동안에 부딪히는 분자수, 그것이 number of collision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냐면, 이 볼륨 안에, 그러니까 면적 A, VDT만큼 높이, 이 갖는 이 부피 안에 들어있으려면 그 부피가 A 곱하기 V 델타 T, VDT, 이 부피죠. 부피 곱하기 밀도 한 것이 여기 있는 분자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분자 중에서 Vx라고 하는 속도 성분을 갖는 분율 내지는 확률이 이렇게 되죠. 자, 확률 밀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안에 있는 Vx라고 하는 속도 성분을 갖는 분자들의 이제 숫자, 그렇게 되니까 number of collisio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들이 결국은 델타 t 시간 동안에 여기다 더 부딪히고, 델타 t 시간 동안에 또 A라는 면적에 부딪히니까 단위 면적당 per unit area, per unit time 헬레니까 A하고 델타 T를 없애주면 되죠. 그래서 A하고 델타 T를 없애준 나머지가 바로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플럭스라고 정의하는 그 양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 여기에 충돌하는 충돌수, 그것을 우리가 플럭스라고 정의하고 JN 이렇게 씁니다. 그 JN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위에서 식대로 보면 A 없앴고 델타 T 없앴죠. 그럼 VX, V분의 N, FVX. 그래서 VX, V분의 N, FVX, 이제 전체 공간에 대해서 이제 X방향만 하니까요.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해서 우리가 이 플럭스를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양이 결국은 V분의 N이 로우로 쓰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것은 VX의 평균 구할 때하고 똑같은 바로 그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했으니까 VX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식이 됐는데, 그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됐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플럭스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보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이거 제가 자꾸 그림으로 그렸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n분의 델타 W라고 하는 건 중량의 질량의 증감분이에요. 그거를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분자 한 개의 질량.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충돌수 또는 분자수, 통과한 분자수, 그걸 우리가 플럭스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을 이제 계산한 식은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적분해서 실제로 계산해주면 2πm분의 KT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2m 죄송합니다. 2파이 KT죠. 2파이 KT분의 M 2분의 1승에다가 되겠어요. 2의 마이너스 2M VX의 제곱 KT. 이것이 그 FX에 해당이 되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FX 여기다 집어넣고 VX 집어넣고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2πm KT 오버 2πm 그리고 이제 스퀘어 루트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건 X방향이고요. 이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식이죠. 일반적인 V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으로 얘기를 하려면 이게 어떻게 했어요? 파이 M분의 8KT의 2분의 1승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에서 2파이암하고 하니까 팩터 4분의 1이라는 팩터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4분의 로 V의 평균, 이것이 바로 플럭스에 해당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 이식들을 다 묶어서요, 한꺼번에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KT가 있었고, 자, 그렇게 되니까요, KT가 있었는데, 저 KT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요, 잠깐 요거를 지우고, 일단 로우를 먼저 갖고 생각을 하면, 로우가 뭘까요? 로우가 V분의 N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PV가 대문자입니다. NKT하고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로 나눠주고, 여기다가 NA를 곱해주면 이것이 R자가 되고요. 이것이 N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수가 되고, 이게 기체상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NRT가 되기 때문에 PV NKT라는 식이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우는 V분의 N이 됐고, KT가 PV하고 같으니까 이건 같은 식이 되는 거죠. PV는 NKT식이 되니까. 그래서 V분의 N 대신에 V분의 N이 로우가 있었는데, 그 로우 대신에 KT분의 P를 여기다 도입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 대신에 KT분의 P를 넣어주게 되면 위에 KT의 2분의 1승이 있으니까 KT 2분의 1승이 밑에 남을 거고요. 그냥 P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2πm 그냥 있고 KT가 2분의 1승 되고 이런 식이 얻어졌어요. 자, 그러면 플럭스를 어떤 식으로든지 알게 되면 플럭스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지금 당장 누센셀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압력을 계산할 수가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살트라든지 일반적으로 고체 물질들, 보통 non-volatile하다고, 이거 휘발성이 없는 고체 물질들 증기압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공에서 저울을 통해서 이런 누센 아파라투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샘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백큐으로 뽑아줘요. 그리고서 질량을 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백큐에 놔둔 상태에서 질량 감소를 시간에 따라 측정을 해요. 그래서 델타 T 동안에 델타 W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물론 여기 오리피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오리피스가 이제 오프닝인데, 이거 막혀 있는데, 이 오프닝의 다이아메타가 보통 민 프리패스보다 좀 작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민 프리패스 동안은 그냥 충돌을 안 하니까, 여기 소위 열린 구멍을 통해서 나가면서 거기서 충돌은 없다. 그냥 바로바로 그냥 유출이라고 그래요. 이 퓨전이 돼서 나가게끔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면적을 알고 시간을 알고 질량 감소분해서 우리가 하면 보통 플럭스를 계산할 수가 있죠. 플럭스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KT는 T 다 K, M, 파이, E 다 상수고 템퍼러처는 주어진 온도예요. 그러면 플럭스에서 증기압을, 압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백큐에서 했기 때문에 증기압이 되겠죠. 이 샘플과 평형을 이루는 압력. 그래서 이렇게 non-volatile solid에 대해서 우리가 증기압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누센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플럭스에 대해서 그 정도를 제가 살펴봤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거는 플럭스가 4분의 로 그리고 평균 속도에 해당한다. 이걸 기억해둬야 다음에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콜리전에 관한 이론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콜리전 실린더입니다.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할 겁니다. 첫째는 콜리전 프리퀀시하고 콜리전 덴시티하고. 콜리전 프리퀀시는 하나의 몰레큘이, 저기서 말하는 이 몰레큘이, 이거 1번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1번이라고 했으니까 1번 몰레큘이 몇 번이나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몇 번이나 저게 충돌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콜리전 프리퀀시라고 말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주어진 부피는 빼고요, 진짜 per unit time에 몇 번이나 1번이 다른 것들 2번하고 충돌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콜리전 프리퀀시라고 하고요. 콜리전 덴시티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충돌이 몇 번 일어나느냐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라고 하는 문자가 많았으면 충돌이 많아지겠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리전 프리퀀시에 1번의 밀도를 곱해주면 그 콜리전 덴시티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일단 그 두 가지 개념을 저희가 여기서 살펴볼 텐데, 또 하나 여기서 하는 것이 하드 스피어 몰레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분자가 운동하는 동안 서로 상호작용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충돌하게 되면 포텐셜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분자 간의 상호 거릴 때 포텐셜 에너지를 놓고 보면 충돌할 때까지는 어떤 그 다이아메타가 있죠. 여기 지금 2분의 1 D1 플러스 D2 다이아메타. 그러니까 저기 센터 투 센터 디스턴스를 얘기합니다. 이 콜리전 다이아메타라고 하는데, 콜리전 다이아메타 이전이 되면은 무한대가 되고요. 포텐셜이 그 이전에는 없는 거.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말하자면 포텐셜이 0이었다가 그 콜리전 다이아메타에 되면 무한대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죠, 서로 간에. 그러니까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을 하되 이렇게 하드 스피어의 모델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모델은 이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콜리전 프리퀀시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몰레큘 타입 1, 타입 1번 몰레큘이 타입 2번 몰레큘 하고 per unit time, 그러니까 한 단위 시간당 몇 번 충돌을 하느냐인데, 이게 1초 동안 얼마 갈까요? V1만큼 가죠. 이것의 속도가 V1이니까. 그러면 이 콜리전 다이아메타 2분의 1 D1 플러스 D2, D1 플러스 D2, 2분의 1. 이거 파이 1, D12라고 그래요. 그 파이 D12 스퀘어가 이걸 다이아메터로 하는 원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1의 속도로 가니까 이만큼 1초 동안 지나가는 거죠. 1초 동안 가니까 이 부피, 이 면적 곱하기 이 전체, 이 실린더, 이 콜리전 실린더, 콜리전 실린더 안에 2번 분자의 중심이 있게 되면 그거는 모두 얘하고 충돌합니다. 물론 이게 충돌하면서 충돌하면 일로 튈 거고, 충돌하면서 얘도 칠 거고, 얘도 칠 거고, 얘도 칠 거고, 이렇게 가는데, 이 패스를 전부 다 펴놓은 거예요. 펴놔서 일자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 일자로 보이도록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부피를 구하기 좋게. 그래서 이 부피는 파이 D12 스퀘어에 V1을 곱해준 게 이 부피가 되고, 여기에다가 로우 2, 이 2번 타입 분자의 밀도를 곱해주면 여기 있는 분자 수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D12의 스퀘어에 V1을 곱해주고, 그러면 이 실린더의 부피가 되고, 로우 2를 곱해줌으로써 여기가 이 1번 분자 한 개가 2번 분자 몇 개와 충돌을 하는지, 그 충돌한 횟수가 바로 콜리전 프리퀀시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V1도 움직이고 V2도 움직이죠. 그러므로 그 속도 분포가 있을 겁니다. 그 속도 분포를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물론 이제 붙이는 속도는 상대 속도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가정한 모델은 2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고 이것만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가정을 통해서 상대 속도가 되겠죠. 그래도 그래서 V1들은 상대 속도가 있고, V1의 속도, V2의 속도에 각각의 이제 스피드의 density, distribution, 그걸 고려해서 dV1, dV2로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V1, V2를 다 고려를 한 것이고, 로우도 고려가 됐고, 파이드 스퀘어 다 지금 고려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파이 D12 스퀘어는 놔두고, 우리가 이것을 FV12, 그 상대 속도의 분포와 그리고 V12 상대 속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파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할 적에 4파이가 들어간 건 결과적으로 각도를 다 생각했다는 얘기죠. 시타하고 파이를 부딪히는. 그래서 그거를 했고, 2파이 KT하고 여기 보통 M이 있었는데 M 대신에 M1N2에 M1M2의 환산 질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분의 3승, 그리고 V12의 스퀘어, 그 다음에 2의
m 대신에 마이너스 뮤 v12 스퀘어 오버 2kt 하는 식으로 똑같은 방식의 식으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v12를 사용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식에서 간단히 fv12의 이제 말하자면 평균 값이 나오겠죠. 그 나온 것이 파이 뮤분의 8kt의 2분의 1승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파이 d 루트 파이 d12 스퀘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정했냐면 이거 여기서 똑같이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이걸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게 뮤분의 1에 2분의 1승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을 띄워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뮤분의 1은 바로 이것이 뮤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산산질량이 어떻게 정의됐냐면 뮤분의 1이 m1분의 1 플러스 m2분의 1. 그래서 뮤는 m1 플러스 m2분의 m1, m2 이렇게 정의가 됐던 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에서 보면 이거로 한 항, 이거하고 또 이거하고 한 항에서 이쪽에서 보면 v1의 v1 평균의 제곱이 되겠고 이쪽에서 보면 v2 평균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v12 상대 속도의 평균의 제곱은 v1 평균의 제곱 플러스 v2 평균의 제곱이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원이 되면 어떨까요? 원원이 되죠. 그러면 이 원원은 이거의 2배가 되겠죠. 그럼 v12는 루트에 2가 붙고 v1이 되겠죠. 그 원투가 아닌 원문이죠. 그래서 순수한 기체 그냥 한 가지 종류만 있을 때 상대 속도를 계산하는 루트 2가 붙었던 거 우리가 가끔 봤던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몰레큘러 콜리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 2를 얘기하는 거죠. 뭐 하여튼 V1도 바이몰레큘러면 틀림없지만 그래서 이 V12는 이렇게 됐었고요. 다음에 V12 스퀘어는 아까 썼던 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V11이 되면 여기서 11이니까 2배가 되고 그래서 V11은 루트 2의 V1이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니까 이 G11은요 순수한 타입 1 몰레큘만 쭉 있는데 그때 콜리전 프리퀀시 그러니까 여기에 로우 파이 D 파이 n분의 8kt의 2분의 1승인데 여기다 요게 붙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거고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리전 덴시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거는 넘버 오브 콜리전인데 per unit time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per unit frequency나 그런데 per unit volume.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진짜 그 주어진 부피 안에 얼마나 많은 콜리전이 있느냐 하는 거니까 여기다 뭘 더 곱하겠어요? Z12에다가 G12에다가 이건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스몰 Z12에다가 로우 1을 곱하면 여기 로우 2가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이걸 대문자 Z12가 되는데 그래서 로우 1, 로우 2 파이 D12 스퀘어 V12 평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셀프 콜리전 같은 것끼리 한 건 그건 G11 되겠죠. 그건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에 왜 2분의 1일까요? 내가 한번 너한테 부딪혔는데 너가 나 붙은 거 2번 카운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분의 1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 2에 근데 이건 이제 로우 11이니까 로우의 제곱되고 파이 D 제곱이 되고 그건 똑같으니까요. V11인데 이게 뭐였어요? 루트 2 V가 되죠. 이게 루트 2 V가 되니까 2분의 루트 2가 루트 2분의 1 뭐 역유리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우 파이 D 스퀘어 V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로우 파이 D 스퀘어 로우 스퀘어 파이 D 스퀘어 이거는 똑같이 있는데 루트 2분의 1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상이 아니라 그냥 셀프 콜리전 한 가지 기체끼리의 콜리전 프리퀀시와 콜리전 덴시티를 여기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H2, O2, CO2, CH4인데 이게 지금 압력이 이렇게 100만 분의 1로 줄면 이것도 100만 분의 1로 줍니다. 그 거의 비례가 여기는 100만 분의 1 줄었는데 약간 10,000 분의 1로 줄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질량이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이것은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제 콜리전 프리퀀시도 결국 속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됐었어요?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그 관계가 여기서도 이게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민 프리패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개념인데, 실제로 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유용하게 다른 것들과 연결시켜서 사용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average distance traveled between the collision. 여기서 보면 사실 이건 mean displacement를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 얘기할 때 여기서 충돌 한번 했죠. 또 충돌했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이 충돌과 충돌 사이에 간 거리들 이거의 평균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민 프리패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보면 민 프리패스가 그저 한 여기서 여기 정도 되겠죠. 뭐 그 정도 이상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길지만 그럼 짧을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민 프리패스인데, 그러니까 충돌과 충돌 사이에 간 거리들의 평균, 그것을 우리가 민 프리패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민 프리패스는 자체 셀프 콜리전 프리퀀시에 가 1초에 몇 번 부딪히느냐 하잖아요. 그쵸? 1번에 1초에 몇 번. 충돌수 1초 동안 간 거리, 즉 속도를 간 거리를 이제 충돌수로 나누면 민 프리패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는 루트 2에 파이 d 스퀘어 분의 1이 되죠. 우리가 이제 이식도 구했고 이식도 구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로 대신에 아까 역시 마찬가지로 P분의 KT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 대신에 P분의 KT 쓰니까 루트 2 파이 D 스퀘어 P분의 KT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 프리패스를 압력과 온도에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역으로 이 속도를 구하고 이걸 구하고 함으로써 이걸 구함으로써 사실 여기서 D값을 결정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계산을 하라고 이거를 줬어요. 그러니까 콜리전 다이아메터 얘를 이야기했습니다. 옥시즌이고요. 25도고요. 콜리전 다이아메터 줬습니다. 1바일 때 0.1 파스칼일 때 민 프리패스를 계산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민 프리패스가 1바일 때 이거 써야겠죠. 콜리전 다이아메터 줬고 이거 줬고 2파이 줬고 주어진 온도 있고 뭐 키값 있고 다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 로를 먼저 계산하라. 이걸 먼저 계산했네요. RT분의 PNA 했으니까 P 1바 10의 5승 파스칼 NA RT 이거 나왔어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2파이 그 다음에 아까 콜리전 다이아메터 준 거 이게 여기 있네요. 이게 콜리전 다이아메터죠. 0.361 나노메타.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보면은 이 구승으로 치면 71.1 나노메타잖아요. 그러면 원래 콜리전 다이아메터가 0.361 나노메타죠. 그러니까 분자 크기 콜리전 다이아메터로 봤을 때 0.361 나노메타인데 71 나노메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 한 200 몰레큘러 다이아메터가 200D 정도가 있어야 이 람다가 되죠. 그쵸? 한 200개 정도 있으면 200개보다 좀 적게 있어요. 한 198개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기압 정도에서는 자기 콜리전 다이아메터에 한 200배 정도를 갈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0.1 파스칼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10 마이너스 19승이 됐고, 이게 여기 들어오니까 람다는 10의 6승배가 커지죠. 그래서 7.1cm가 됐어요. 그러니까 몰레큘러 다이아메터로 치면 센티미터인데, 몰레큘러 다이아메터로 치면 센티미터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아까 0.361 나노메터로 치면은 이게 하긴 이거에 10의 6승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2 곱하기 10의 한 8승 배만큼의 몰레큘러 다이아메터보다 큰 것이 민 프리패스 어마어마하게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보통 콜리전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리전은 이제 그렇다고 치고 뭐 그렇게 살펴봤고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모든 콜리전 이론들의 충돌 이론들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게 어떤 얘기가 됐었냐면 하드 스피어였어요. 근데 실제로
분자들이 하드 스피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드 스피어로 이제 했는데 그래도 상당한 부분 저기 뭐라 그럴까 잘 맞습니다. 우리가 그 잘 맞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몰레큘러 인터랙션이 있을 때는 콜리전에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보통 거리가 멀게 되면 상호작용, 인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 물론 청력이 작용을 하죠.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레나드 존스 포텐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보통 트레젝토리가 여기선 이쪽 몰레큘 1번은 1번에서 시작하고요. 몰레큘 2번도 1번에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서로를 보는 그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그 거리를 우리가 B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임팩트 파라메타라고 얘기를 해요. 뭐 충격 변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임팩트 파라메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팩트 파라메타대로 원래는 이렇게 쭉 날아가야 돼요. 근데 이 멀리 있을 때는 서로 상호작용을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당기죠. 당기니까 그 센터 오브 그래비티, 센터 질량 중심이 있고 거기로부터 점점 당겨지고 그래서 2번이 여기 있을 때 2번이 여기 3번이 있을 때 3번이 있고 4번 이렇게 점점 당겨지는 트레젝토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근접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몰레큘러 다이아메타가 서로 부딪히는 상황까지 오고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 청력이 작용해서 8번으로 9번, 10번, 11번 이런 트레젝토리를 1번 몰레큘이 그리고 나가고 이런 트레젝토리 2번 몰레큘이 그리고 나간다.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바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일한 질량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페리컬이 시메트릭한 몰레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파라메타 B로 접근했고 그리고 리플렉트를 했고 그때 리플렉션한 앵글이 우리가 카이라고 그걸 앵글 오브 리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앵글 오브 디플렉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고 청력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트레젝토리가 이렇게 하드스피어처럼 이렇게 딱딱 이렇게 뭐랄까 직선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적용한 계산을 한 거예요. 이 뭐 실험으로 이걸 밝힌 것보다도 계산한 건데 콜리전 트레젝토리인데 패럴 몰레큘이에요. 근데 그 레나드 존스 포텐셜, 612 포텐셜 왜 그러냐면 이게 6승이고 이게 12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레나드 존스 612 포텐셜이라고 말합니다. 그 레나드 존스 포텐셜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에 그림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잘 그려볼까요? 너무 못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깊이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엡실론 값이고요. 시그마가 어디까지일까요? 여기까지가 시그마 값입니다. 네, 0이 되는 점. 그러니까 물론 여기까지가 우리가 R민이라고 하는 값이었는데 유사하진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시그마 값은 이 포텐셜의 깊이 이거는 이제 이거 0을 가르는 바로 그 점을 시그마라고 하는데 R민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패러렐 평행한 값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그마가 이제 몰레큘러 다이아메터가 되고요. 또 몰레큘러 다이아메터 시그마짜리로 이제 임팩트를 주는 겁니다. 헤드온 콜리전에서 바로 뭐 정확하게 무게중심, 질량 중심이 같이 들어오면 180도로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트레젝토리를 그리면서 이게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지금 대충 따라 트레이싱을 했는데 바로 이런 트레젝토리들 이렇게 좀 아주 그러니까 임팩트 파라메터가 이 정도였다는 거잖아요. 근접하면서 오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 좀 멀어지면 이제 또 이렇게 아주 멀어지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하여간 그 트레젝토리 그릴 겁니다. 이것은 임팩트 에너지가 즉 엡실론이 아까 있었을 때 이 깊이에 해당하는 엡실론에 0.1 되는 임팩트 에너지가 있을 때 에너지를 이런 걸 갖고 들어왔을 때 이러한 비헤비어를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크게 되면 50배, 이거 50배, 그죠? 이 에너지는 거의 직선으로 날아가는데 이렇게 튀어져 나오는 산란 패턴을 갖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에너지가 특히 적을 때는
그 인터랙션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스피어 콜리전하고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강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트랜스포트 페노미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트 운반 현상에는요, 운반 현상은 보통 저희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디퓨전, 확산이라고 하는 거요. 이것은 이렇게 분자가 하나씩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떤 벌크 매터가 뭐 전체적 흐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벌크 플로우가 없이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디퓨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분자 단위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Thermal conduction, 이건 뭐냐면은 그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열이 전달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온도 차이가 있을 때 그 전체적으로 열이 한꺼번에 확 쏠리는 게 아니라 뭐 열의 웨이브가 있다면 열의 웨이브가 하나씩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몰레큘러 히트 컨덕션이 말하는 몰레큘러 에너지 트랜스퍼 얘기합니다. 일단 비스커스 플로우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게 있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움직이는 거의 벨로시티가 모멘텀이, 천천히 움직이는 거에 그 벨로시티를 천천히 움직이는 거에 모멘텀으로 흡수가 된다. 그래서 모멘텀 트랜스퍼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스커스 플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디퓨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은 뭐 A라고 하는데 기체가 있었고 B라고 하는데 기체가 원래 딱 막혀 있었는데 이걸 이제 들어줘요. 이걸 위로 들어주게 되면 A, B가 섞이겠죠. 왜 섞일까요? 이쪽에 A 농도가 높고 B 농도가 높았는데 서로 간의 농도를 여기 B 농도 점점 줄이고 A 농도 점점 키우고 A 농도 줄이고 B 농도 점점 키우고 해서 전부 다 동등하게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 그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확산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까 그 정의했던 개념 플럭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컴포넌트 I가 Z 방향으로 G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JIG라고 그랬거든요. 그 농도차가 있을 때 concentration gradient에 대해서 이제 옮겨가는 거,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옮겨간 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가 있는데 이 D를 우리가 diffusion coefficient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산 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식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도 물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자면 일단 diffusion 모델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 판이 있어요. 이 면을 기준으로 여기를 이제 통과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면 이건 빼주는 거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 얼마만큼씩 떨어졌냐면은 거리를 우리가 mean prepass 정도 업 다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ean prepass 업, mean prepass면 다운. 그래서 여기서 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벌크 플로우 없이 가는 거예요. 뭐 한꺼번에 확 몰려가는, 쏟아져 나가는, 그렇지 않고 mean prepass 정도의 다이아메트를 갖는 뭐 구멍을 통해서 가는 것처럼 이퓨전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mean prepass 정도의 상호작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방향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그거는 일단 전체적인 로가 있었을 거예요. 밀도가 그러니까 농도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밀도차 그러니까 Z 방향에 대한 밀도차 그거죠. 근데 이제 거리가 람다였으니까 람다 곱하기 D로 DZ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그 플럭스, 여기서 일로 내려가는 플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아까 봤는데 바로 로 곱하기 4분의 V의 평균 속도 있었죠. 예, 그것이 바로 J 플럭스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냐? 이건 로에서 마이너스 D로 DZ의 이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게 되고 이건 똑같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에서 이거를 뺀 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해주게 되면 빼주게 되면 일단 로우는 없어질 거고요. 같으니까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4분의 1에 4분의 1 뺐는데 사실은 더해주죠. 여기서 이걸 빼고 앞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두 번 있었으니까 2분의 1이 됐을 거고,
근데 이건 그냥 뒀고, 람다도 그냥 하고, 이 그레이디언트, 1차 미분 그레이디언트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G에 대한 그레이디언트가 그냥 써졌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게 뭐 같았어요? 이게 디퓨전 코에피션트하고 같았죠. 그런데 이 모델이 이게 정교한 모델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썼기 때문에 써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approximate 근사적인 디퓨전 코에피션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런 식에서 우리가 DA를 구해 봤어요. 어떻게 구했냐면은 뭐 이것도 있었죠. 여기서 보면 이게 이런 관계 있잖아요. 아까 람다는 뭐 어떤 식으로든 구했어. 결국 여기서도 람다 몰레큘러 콜리전 다이아메트를 구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보적인데 어쨌든 람다를 구하고 이건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V의 평균 람다가 되죠. 아까 람다는 파이 D 제곱 분의 1에 비례했고 다음에 이것을 이제 2분의 1 계수 포함해서 파이 n분의 8k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 8kt였는데 여기도 아까 계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보다 더 정교한 모델, 우리는 지금 그냥 대충 플럭스 모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드스피어 콜리전에서 온 뭐 V를 다 계산을 했었고, 자 그랬을 때 좀 더 정확한 그 모델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보면 이거는 똑같죠. 이것도 똑같죠. 다만 여긴 1이었어요 계수가. 근데 여기는 8분의 3파이입니다 8분의 3파이는 8보다 크죠. 3파이니까 339 곱하기 0.14의 3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9.42 정도 되겠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 개수보다 이 개수가 좀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하게 되면. 자,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펴본 디퓨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보는 거는 세 가지 있었다고 그랬어요. 디퓨전하고 서멀 컨덕티비티하고 또 하나는 비스커시티하고. 그래서 서멀 컨덕션은 뭐였냐면은 히트 트랜스퍼인데요. 하이 템퍼러처 리전에서 로우 템퍼러처 리전으로 뭐 without convection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열이 전달되는 걸 그걸 히트 컨덕션이라고 thermal conduction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온도 그레이디언트에 대해서 비례상수가 있겠죠. 그 비례상수를 우리 카파라고 얘기했습니다. 카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또 thermal conductivity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식도 아까 같은 그런 레이어 모델을 사용해서 얻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드스피어 모델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한 모델을 써서 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럼 파이 D 스퀘어 있죠? 파이 n분의 kt 2분의 1승 있죠? 다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같습니다. 다만 3분의 2로 얻어졌고 30분의 25파이로 얻어졌어요. 그럼 3분의 2보다 굉장히 크죠 이게.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25파이면 벌써 75가 넘잖아요. 그럼 32분의 일단 그 3분의 2보다 크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개수 차는 나는데 나머지 이 값들에 대해서는 같은 비례비율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교한 모델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서멀 컨덕션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 생각엔 여기 이 와이어에다가 열을 보내요. 열을 줘요. 그래서 어떤 온도를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외기로 돼 있으니까 외부에 처음에는 이 평형 온도가 있었겠죠. 그것이 어떤 온도가 되도록 여기다 주면 여기가 이제 점점 온도가 올라가요. 그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보고 이 거리에 대해서 처음에 온도차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히트 컨덕션이 일어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살펴봅니다. 그렇게 실험을 하고요. 보통 비스코스 플로우에 대한 실험은 뭐 이렇게 액체가 있는데 액체라면 거기서 유리구슬 아니면 그 쇠구슬 같은 거 구슬을 떨어뜨리고 그게 얼마나 빨리 침강을 하느냐 침강 속도를 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합니다. 뭐 또 그리고 캐필라리 모세관 속에 그 일체가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 하는 걸 가지고 비스코시티를 결정을 합니다. 뭐 상대적인 비스코시티를 주로 하죠. 물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다, 물에 대해서 얼마나 느리다 이런 식으로.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스테이셔너리 플레인 이거는 그냥 고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서 무빙 플레인이 있어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이 돼 있고. 자, 그러면 이거에 바로 근접된 것은 같은 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이거하고. 그러나 점점 멀어질수록 속도가 점점 얘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결국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속도가 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이게 보통 생각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 모델에 입각해서 보니까 이 속도가 말하자면 Z 방향에 대해서 줄어드는 그레이디언트에 비례해서 이 힘이 적게 받아진다는 거죠.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에 비례해서 그 비례 상수가 에타다. 에타는 우리가 여기서 비스코시티라고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 안에 유체가 들어있고요. 뭐 기체 얘기예요. 바깥에 실린더를 일정한 속도로 돌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따라가겠죠. 일정한 속도로. 그러면 점점 이렇게 모멘텀이 속도가 줄어들면서 모멘텀이 어쨌든 그 방향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모멘텀이 크고 V가 크고 V가 작으니까 모멘텀이 전달이 되겠죠. 이것들을 점점 빨리 보내려고 할 겁니다. 안 이렇게 빨리 움직여서. 그래서 이게 토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이 비뚤어졌느냐를 가지고 이 상대적인 비스코시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정교하게는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이런 레이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한 것이 3분의 1 로 V M 람다였습니다. 그래서 민 프리패스 여기서 이렇게 필요하고 이거는 구할 수 있고 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파이 m분의 k d 분의 1승 파이 d 제곱분의 m 이렇게 했는데 아까 같이 그 하드스피어 모델이 아니라 좀 더 정교한 레나 존스라든지 이런 좀 모델을 써갖고 하면 파이 d 스퀘어 똑같고요. 파이 m분의 kt 똑같고요. 다만 이 앞에 게 계수가 좀 다르게 나오는 이거 사실 항상 less estimate 해요. 이거보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데 약간의 그 수치적으로 아무래도 어프록시미트한 값보다 좀 정확한 값 이렇게 비스코시티도 계산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 서멀 컨덕티비티하고 비스코스 플로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이 질량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어요. 그래서 비스코시티 플로우는 m의 2분의 1승에 비례하는 경우가 되고요. 서멀 컨덕티비티는 그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뭐 그런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거는 실제로 좀 더 정교한 이런 그 하드스피어 모델을 가지고 이런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실험치하고 좀 비교를 해서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결과가 이와 같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비스커스 플로우가 있고 서멀 컨덕티비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질량이 물론 헬륨이 가장 하이드로젠이 가장 적겠고요. 보면은 이 질량이 커질수록 이제 비스커스 플로우는 이제 증가하고요. 서멀 컨덕티비티는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질량이 작을수록 서멀 컨덕티비티는 아무래도 이제 모빌리티가 좋으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서 아까 무슨 식이 있었냐면 파이 d 스퀘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콜리전 몰레큘러 다이아메타 거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스코시티에서도 구하고 이 서멀 컨덕티비티에서도 구해보면 그 값은 실제로 일치하는 값을 거의 일치하는 뭐 여기 좀 약간씩 틀리지만 그런 값을 봅니다. 이 나노미터 스케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몰레큘러 파라메타 어디서나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그 하드스피어 모델을 통해서 그 실험에서 나온 그런 데이터하고 견주어 봄으로써 그 모델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몰레큘러 다이아메터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7장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